첫 번째 이야기. 저와 제 아내는 부유한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죠. 지금은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결혼할 당시에는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에 모든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죠. 신혼여행지로 저렴한 해변 관광지를 검색하다가 바하마에 있는 한 개인 주택을 공유 숙소에서 찾았습니다. 3박을 예약했는데 비행기 표와 렌터카 비용을 포함해도 그리 비싸지 않았죠. 도착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큰 침실, 욕실 하나, 그리고 개인 해변으로 이어지는 넓은 뒷마당이 있었죠. 첫날은 하루 종일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샌들이나 가방 같은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없어진 물건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옮긴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뒷마당에 있는 온수욕조에 들어가 있었는데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나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제대로 물기를 닦지도 못하고 확인하러 들어갔죠. 모든 문은 닫혀 있었어요. 원래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일단 침실과 욕실에 침입자는 없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수건을 들고 옷을 갈아입었죠. 온수 욕조는 충분히 즐겼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도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하마의 관광지를 둘러본 뒤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또다시 물건들의 위치가 달라진 것 같았죠. 우리 물건들은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욕실과 침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문과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그날 밤은 온수욕을 건너뛰고 집안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TV로 영화나 봤죠. 집은 단층 구조였는데 우리 머리 위에서 작게나마 톡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붕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동물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죠. 길거리를 헤매는 고양이일 수도 있겠다 싶어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샤워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샤워를 멈춘 상태였고 샤워기 위 환풍구에 뭐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욕조턱에 올라가 안을 들여다봤지만 너무 어두웠죠. 하지만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환풍구에 설치류나 작은 생물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해주었죠. 그래도 다음 날이면 떠날 거니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을 때입니다. 아내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 모습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아내는 제게 들어봐라고 말했고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특히 천장 환풍구에서 미친 듯이 속삭이는 소리였죠. 저는 곧바로 공유 숙소 주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동시에 우리 위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잠깐만 주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나는 진동 소리는 시작된 만큼이나 빠르게 멈췄지만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환풍구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누군가 환풍구를 통해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눈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서둘러 중요한 짐만 챙겼습니다. 3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앞문으로 뛰쳐나왔죠. 모래 섞인 흙길을 달려 큰 도로에 도착한 뒤 우리는 숨을 돌렸습니다. 그곳을 벗어난 것에 대해 안도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우리에게 닥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집주인은 언제부터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본 걸까요?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은 예기치 않은 범죄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와 제 아내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갔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마우이 섬에 있는 호텔이었죠. 호텔은 해변에 있었고 매일 밤 횃불쇼나 루아우 파티 같은 라이브 공연이 열렸습니다. 첫 며칠은 술도 마시고 맛집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나흘째 되던 날 섬에 많이 있다는 밀림 하이킹 코스 중 하나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렌터카를 몰고 PPY 트레일로 향하는 주차장으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는 길고 아름다운 코스였는데 결국 수많은 폭포와 수영할 수 있는 숨겨진 연못으로 이어진다고 현지인들과 다른 관광객들에게 들었거든요.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있긴 했지만 이 트레일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정말 양옆으로 대나무 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그때 아내가 멈춰서서 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동물을 가리켰습니다. 몽구스였죠. 몽구스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 다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몽구스에게 천천히 다가가 몸을 숙였습니다. 저도 따라했죠. 몽구스는 재빠르게 도망갔고 아내는 장난스럽게 뒤를 쫓아갔습니다. 저도 따라서 숲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길에서 한참 벗어났을 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 폭포가 있었나 봅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작은 폭포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발을 담가보니 물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몸 전체를 담글 만큼 깊어서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는 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틀렸나 봅니다. 물속에 있는데 아내가 세상에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지프로 만든 모자를 쓰고 긴 회색 수염을 가진 나이든 남자가 나무 뒤에 반쯤 숨어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갑작스러워 놀라긴 했어도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흔들지도 웃지도 심지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우리 나가야겠어 라고 말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제야 그는 놀랍도록 낮은 목소리로 네 개를 찾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라고 말했고 그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우리 지금 당장 가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왔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벗어났나 봅니다. 우리가 온 방향을 잃어버렸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아내는 울기 시작했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되자 우리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휴대폰 손전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저는 아내에게 불 꺼, 들키면 안 되라고 속삭였죠. 불을 끈 채로 몇 시간 동안 쫓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하자 저는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아내를 뒤로 숨기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내는 그를 보지 못했는지 휴대폰 손전등을 다시 켜서 그에게 비췄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까 그 진모자에 수염을 기른 노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는 쇠톱을 들고 있었죠. 둘 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저는 뛰어 라고 소리쳤죠. 우리는 불빛 하나 없이 밀림 속을 달렸습니다. 다행히 운동화와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수풀을 헤치며 달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달리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휴대폰 신호가 잡혔고 지도를 따라 우리가 온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한 5분 정도를 달렸을 거예요. 차에 도착했을 때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우리는 곧바로 마우이 경찰서로 가서 모든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이 길을 방문할 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 후로 신혼여행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